자, 보자. 일단 속도가 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속도가 당연히 알고 있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4시간이 걸렸다 하면 평균 속도는 10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그건 평균 속도고 이제 만약에 이제 속도를 구할 건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순간 속도를 구한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을 짧게 잡는다면 그 4시간을 정말 짧게 잡으면 그 움직임을 정말 짧게 되잖아, 그렇지? 그 순간적인 거, 그 순간적인 속도를 우리 순간 속도로 부르죠. 마치 F'A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한번 묻지마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 위치에 대한 식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작은 시간분에 정말 작은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우리는 순간 속도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식을 미분해주는 F'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보면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잖아, 그렇지? 정말 작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그것이 우리가 가속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게 문장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 잘 명심해, 얘들아. 짧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가 부른다, 그렇지? 짧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는 우리는 위치 프라임, 즉 위치를 미분한 식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가속도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자, 밑줄 옆에 속도가 또 딱 하나 알고 넘어가면 돼. 자,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미분해주면 속도 V가 되는 거고, 속도 보통 이제 V라는 표시를 쓰잖아. 그 속도를 미분해주면 악셀레이트, 즉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 example 잠깐 보면은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면 그 속도 V는 어떤 식이 나온다는 소리야? 바로 3t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가속도는 보통 A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저 A는 바로 6t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t가 1에서의 속도는 바로 V1을 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V1 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속도는 마이너스 6. 선생님 근데 어떻게 속도 마이너스 6? 속력이 아니라 속도야. 속도는 방향성도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으로 1만큼의 속력을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가속도를 보니까 A 뭐 값을 대주는데 이건 미분은 어차피 6이니까 이것은 가속도가 항상 6인 운동이란다. 괜찮지?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된다. 그 밑에 잠깐만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밑줄을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나머지 다 괜찮아? 속도가 0이면 T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 이거 뭐 이해 못할 만한 거 아니야. 속도가 0이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없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해하지 못할 만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공을 위로 빵 쐈어. 공을 위로 빵 쏴면 위로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해서 여기 방향,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 부분은 속도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여기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 이 떨어지는 부분은 위치의 변형이 계속 음수가 되잖아. 그렇지? 계속 위치의 변형이 음수가 되니까 이제 VT 속도가 음수가 됐을 때 위치는 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괜찮지? 근데 이제 별표치가 될 거는 이제 V. 자, 3번에 V가 0이면 운동방을 바꾸거나 정지합니다 라고 했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순간적인 여기의 속도는 어떨까? 여기의 속도가 다 양수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변하기 직전 여기에서의 순간 속도는 얼마 될까? 봐봐. 위로 올라갔다가 빵 쏴서 붕 이렇게 오서 처음에는 빨리 갔다가 점점 느려지겠지, 그치? 속도가.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치를 바꿀 때, 그때 순간적인 속력은 얼마다? 0이다. 괜찮죠? 따라서 친절하게 속도가 0인 지점 구하라고 말해주잖아.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은 위치가 변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위치가 변할 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때는 위치의 방향이 변할 때, 위치의 방향이 변할 때라는 의미는
네,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 거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거기 213페이지 잠깐 문장 보고 넘어갈게요. 213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나와. 거기 보시면 이제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t가 2에서 속도가 속도, 당연히 방금 전에 구해봤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밑줄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움직이는 방향의 시각을 바꾼다? 얘가 양수일 때에서 음수일 때 가는 방향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해? 그쵸? 3차식에서 뭐 구하려고 한다면 이제 근 같은 거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을 때 위로 갔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 속도가 0이 된다는 사실에서 결국 우리는 VT가 0이 된 지점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에서 속도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VT에 대해서 보니까 VT는 여기다 VT를 구할 수가 있죠. VT는 T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18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그런 시간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시간은 그런 의미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묶어주면 어떨까?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되니까 T가 1 또는 3이 나오죠. 그래서 1초하고 3초일 때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대요. 괜찮지?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선생님 그럼 VT가 0 되는 점은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VT가 이렇게 나왔어. VT가 T-1하고 T-2의 제곱이 나왔어. 분명히 1하고 2초일 때 그 속력은 0이 되는 게 맞지? 하지만 2초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왜 그럴까? 즉 운동방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운동방이 바뀌는데 1보다 살짝 큰 거랑 1보다 살짝 큰 거는 부호가 바뀌잖아. 얘는 2보다 살짝 큰 거랑 2보다 살짝 작은 게 부호가 바뀌지 않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마치 이런 점에 이게 만약에 F'T라고 한다면 2에서 우리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알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운동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항상 속력이 0이 된 적이 항상 운동방이 바뀐 거 아니라 후보가 될 수 있다. 자, 밑에 한번 볼까? 2번도 한번 잘 볼게. 2번 위로 빵 샀잖아. 1초, 3초 속력?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우리 이거 중3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이거 완전적에서 문제 풀잖아.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완전식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완전식 푼다면 가장 높은 점에서 걸린 시간 t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가장 높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생각해봐. 그때 속력이 뭐가 될까? 있겠지, 가장 높이 도달하는 때. 가장 높이 도달하는 그 문장 자체가 바로 운동방이 바뀌는 그 지점을 말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이것을 구하려면 바로 VT가 0된 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선생님 2차함수 그냥 완전식 하면 되죠. 근데 이게 3차함수, 4차함수면, 그치? 그럴 때는 VT가 0된 점 찾아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때의 높이는 한번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 VT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식이 25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그 T 값이 바로 2분의 3이 된다고 하죠. 즉 2분의 3초일 때 가장 높은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때의 높이는 어떻게 볼까? 그때의 높이는 바로 위치를 말하게 되니까 x 2분의 3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위치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 대표는 그때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지름좌표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에서 구할 수도 있다. 넘겨봐. 자, 넘겨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6-1번, 6-2번도 한번 해볼래? 6-1번, 6-2번, 6-3번은 조금 설명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긴 설명하지 않을게. 직접 문제 풀어봐.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식하고 가속도식에 1을 대입한 값이 그때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가 될 것이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문장은 VT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것이다. 그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꿀 테니까. 어려운 건 없죠? 자, 한번 해보시고. 근데 요거 1번 정도면 이제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이제 2번에서처럼 이제 조금 꼬아서 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좀 약간 구멍지 같은. 이해가지? 우리 중천좌표 어떻게 보는지 알죠? 중천좌표는 둘이 더해서 반땡해 준 게 중천좌표예요. 일단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저 M의 위치는 뭐가 될까? 중점을 M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P하고 Q의 위치가 XP랑 XP라고 했으면 M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M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M의 위치는 사실은 X, M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치? 이게 M의 위치.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근데 그 M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P하고 Q에 항상 중점이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XP 더하기 X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다 쇼핑 대입하면 XM도 T의 간수로 나올 거예요. 그 M의 VT를 구하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M의 운동방과 건식을 구하고 그때 PQ의 속도를 구하고 했는데 이번에 잘 봐. 이거 T가 몇 초 나거든? 그 T가 몇 초 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 그때의 PQ의 속력이면 VP랑 VQ의 속도에다가 1을 대입, 여기에 시각을 대입한 값이 되는 거야. 어떤 생각이 알겠죠? 좀 국어 문제 같은 느낌이다. 아셨나요? 다 풀었어? 아니요. 그 밑에도 한번 해봐. 그리고 시험 안 본 사람 오늘 시험 보고 하셔도 돼요. 다음 1초가 나왔나? 마이너스 5분의 1초 같은 거는 과거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양심 추천해서 해야지. 일단은 해보겠다. 뭐라고요? 올라왔죠. 올라왔죠. 마이너스 3분의1은 안 돼. 과거도 아니고 1초일 때는 이제 이미 운동量같은 거 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의 속도를 구하였으니까 VP 1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VQ 1을 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VP를 구하고 VP를 구해야 돼. 그다음에 대입하면 의미는 다 나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기 방법인데 그때 속도는 결국 이걸 구하는 VP 1초일 때 구해야 되잖아. VQ 1을 구하셔야 되는 거야. 또는 VQ 1도 구하셔야 되지. 그러면 VPX를 먼저 구해줘야겠지, 그치? 그리고 VPX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은 구하는 거지. 이거 뭐야? 모르는 거야? 몇 가지가 있죠? 3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재밌는 문제는 풀었네? 좋아요. 풀었어? 잘했네요. 3번도 이제 느낌을 한번 잡아볼까? 이제 3번도 잘 보면은 이제 위치가 FT GT가 되는 거였잖아. A, B 위치. 자, 그리고 F20하고 G20이 서로 같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어차피 계산 문제 아니라서 좋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죠. 다음에 여기가 20이고 여기도 20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얘가 만난다는 소리네. F20하고 G20이 서로 같잖아. 그런데 자, 지금 A 자동차의 위치 FT. 자, FT는 A 자동차의 위치, A 위치. 그 다음에 GT를 B 자동차의 위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둘 다 유기점을 지나. 근데 10하고 20 사이에서 말이야. 10하고 30 사이에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 정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데 요 사이에서 F 프라임 T가 G 프라임 T보다 G 프라임 T가 더 크거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F 프라임 T, G 프라임 T는 속력인데 결국 위치에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알잖아, 그렇지? 정말 단순하게 그린다면 이게 바로 A 자동차의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저 B 자동차의 속력은 G 프라임 T가 되는데 여기가 항상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10에서는 A 자동차가 더 높이 있어, 더 멀리 갔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B 자동차가 추월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더 많이 같이 B 자동차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B 자동차가 A 자동차를 한 번 추월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A고 이게 B잖아, 그렇지? A 위치랑 B 위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력이 된다는 그런 문장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위치가 만약에 이제 fx라고 한다면 속력은 어떤 느낌이냐면 속력이나 속도 그것은 속도라고 해야 되나? 속도는 뭐 f 프라임 x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이게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 위치 그래프는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지, 그렇지? 또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속력 그래프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속도 그래프는 어떤 느낌일까? 저 속력도 미분해야 될까? 뭔지 잘 모르겠네. 자, 우리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 지금 셀을 잠깐 펴봐. 셀 펴고 이 속도 그래프나 위치 그래프 해서 한 문장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진짜 707번 한 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112페이지. 한번 연습하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안 나와가지고 한 번만 연습하고 112페이지에 707번 잠깐 보고 넘어가자. 일단 보고 VT라고 본 거 보니까 이거 속도 그래프야. 다음 좀 원치 않은 것을 찾으시려고 했었는데 이제 속도 그래프고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가속도라는 건 저 속도 그래프에 다시 기울게 되니까 그것도 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딱 두 문제만 풀어보죠. 707번하고 711번 두 문제만 풀어볼게. 이거 이런 거는 좀 약간 물리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좀 잘 이해하더라고. 물리에서는 속도 경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710번 한 문제부터 풀어보자. 이번에는 이제 위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속도랑 그래프에 대해서 공유해본 문제야. 됐죠? 이해했어? 네. 문제 이해보나? 잠깐 712번도 한번 풀어봐. 예를 들어서 T가 A일 때 뭐지? 이거에서 기울기가 격도되니까 문제 값이 나오네요. D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 자체가 속도니까 지금 속도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증가. B라고 이 사이일 때 가속도는 이것의 기울기를 말하지 않았지. 근데 이거는 직선이니까 정확한 사실. 중심의 V가 속도 그래프의 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도 적선이니까 한참 표시가 나왔지. 이것도 한장만. T는 했을 때 T는 정지. 했을 때는 엄청 보이죠. 정지하는 게 아니죠. 속도가 지금 많이 크잖아. 앞으로 가보는 중이겠지. 대신 했을 때 가속도 되는 거죠. 가속 같은 속도 운동을 합니다. 15km를 쭉 가보는 거지. 속도 변화 없이. 여기서 집까지 속도 변화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방이 언제 나올까? 이때 보시면 자, 그 옆에 710은 풀었나? 했어? 뭐 나왔어? 잘네.
그래서 그 위에 한번 적어보겠어. 700이고 하나요? 712번. 한번 보고서 이해만 적고 한번 넘어가자. 712. 일단 이거는 속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라 그치? 위치 그래프니까 잘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쉬웠죠? 어려웠다고? 저 하나 못 풀었어. 뭐. 이거 살짝 정리. 이거 양수하고 음수가 됐을 때 그 사이를 지나면 이거 해르만 게 아니라 포괄상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만약에 양수에서 음수면 쭉 분석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 어디 사이니 그 찾는 거야. 이거 다 찾았구나 이거 되고. 끝정리가 생각이 안 났어. 그거 하고 다 정착을 하지. 됐어? 잘했어.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해볼까? 우리 110페이지 691번 문제 할까? 이거는 실수할 수 있어. 너무 이해 문제가 되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0배 되겠죠? 이거 기억나죠? 2분 한번 하고 다시 써서 2분 식이 8가 되는 거야. 자, 691번 별치고 691번 한 번만 해볼까? 다시 한번 나올까? 됐어요? 자, 691번 한 문제 해보자.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약간 국어 문제 같은 느낌? 도시 뭐 하는 거야? 이거 문제 잘 풀면은 나중에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일단 FT-GT는 어떤 느낌일까? FT-GT는 주로 P하고 Q의 거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P와 Q의 거리가 CG방가로 바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C1에서 두 점 PQ가 서로 만난다. 그거는 뭘까? 여기다 1대1 값은 0이잖아, 그렇지?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두 개의 위치가 서로 같아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1대1 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때의 속도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F'1과 G'1이 서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식이니까 AB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갔지? PQ가 만난다. 즉 PQ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위치가 서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위치가 같다. 그 말은 위치에 대한 식이 자로 같으니까 이 말 뜻은 F1하고 지원값이 서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위치잖아. 넘겨주면 여기다 1대1 값이 0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같다는 것은 뭐가 될까? 속도가 같다는 것은 F'1과 G'1이 서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넘겨주면 F'1 마이너스 G'1 값이 결국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연결 유도할 수 있죠? 유도하시다 1대1 값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됐어? 됐어? 그래요? 자, 마무리해보고 다 했으면 넓이의 변화율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AB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시계 두 개면 당연히 AB 구할 수 있을 거야. AB를 구하고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거. F'T-G'가 서로 같아지는 거. 즉, 값이 0됩니다. 그치? 되겠어? 다 했어? 자, A 값이 뭐 나왔어? 12? 12 나왔어? 네. B는 뭐 나왔어? 2 나왔어. 네. 하면 이제 우리가 사진 거니까 프라임티가 것도 프라임티 속도 되지. 그러면 받아진다는 거는 두 배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이거 누구지? AB를 하고 있지? 이 자식인데 빨리 오늘 보시기가 있잖아.
t가 답이냐 그때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겠으니까 그 t를 여기다 대입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지. 그런 상황이 된다. 지금 할 거 있을까? 거리가 마이너스 1이나 거리? 거리가 마이너스 1이 당연하지. 왜냐면 거리는 항상 통과해서 짝먹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거리는 우리는 절대값을 실는 거겠지 알았어? 거리가 마이너스 1이면 좀 이상하게 되겠지. 마이너스 1m보다 1m면 되지. 자,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도 잘 해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그 위에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이게 뭐지? 가속도가 연결이 좀 사는 거잖아. 사실 우리는 xt가 0하고 2하고 오래되면 3차원이잖아. 근데 xt는 구할 수 있어. xt는 0, x를 갖고 있어. x-2 갖고 있고 x-5 갖고 있죠. x를 먼저 모르고 xt를 먼저 모르지. 비교해주는 것도 누가 보여주면 그래서 각각 연습 좀 찾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그 T 하나 뭐라고? T야? T라고 T 뭐였어? 아니야? 일단 연결되니까 값이 우리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을 때 음수업이야? 저희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쓰면 점수의 거리 1이 될 것이다. 됐어? 어렵지 않았죠? 자, 끝났어? 됐어. 자, 그럼 넓이의 변화율 잠깐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212페이지. 그런 거 없어요. 자, 넓이의 변화율도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하기 전에 자, 우리 이제 거기 길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잠깐 볼까? 자, 거기 길이의 변화를 더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문제는 생략된 문제가 있어. 뭐가 생략되냐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즉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은 우리가 언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바로 t분의 l.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율.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가장 순간 길은 시간을 짧게 잡을 거야. 시간을 짧게 되면 그 길이도 짧은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인 시간이 짧게 됐다는 게 dt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적인 그 길이, 그것을 우리는 d에 대한 단어를 쓰게 될 거야. 따라서 우리는 d의 dt,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말 작은 시간인데 정말 작은 길이, 그게 바로 순간적인 길이가 변화율이 되는 거지. 마치 적색 기구처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것을 보통 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렇죠? 미분했다는 의미야, 결국은. 괜찮죠? 사실 우리가 이제 Y'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제 Y', 그래서 Y가 예를 들어서 X 제곱된다고 했을 때 Y'은 2X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 Y'은 정말 작은 Y를 정말 작은 X로 나눴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dy dx가 Y'의 의미가 된다. 그렇죠? 그것을 편하게 Y'를 쓴 거야. 여기가 X니까 dy dx가 되고 여기가 만약 t였으면 dy dt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L'을 구한다 틀려요. 괜찮죠? 자, L'을 구한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보통 X라는 단어를 쓰게 될 테니까 S' 구하고 부피의 변화를 V'을 구했다는 의미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지금도 한번 볼게. 되시고 진짜. 반지름이가 처음에는 1cm였다가 몇 초 3cm로 증가하는 원이 있대. 반지름이가 10cm일 때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얘들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한다는 거.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한다는 게 결국은 S' 구했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S에 대한 식이 좀 필요하겠죠? 원 넓이는 당연히 파이R 제곱이라는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근데 이 R값에 대해서 잘 보니까 저 R값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파이 쓰고 처음엔 반지름이가 1이었다가 몇 초 3cm씩 늘어났는데 즉 시간에 대한 식으로 변하게 될 텐데 몇 초 1cm였다가
3cm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3t라고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렇죠? 그치? 자, 따라서 저 s 다시 한번 써보면 9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s 프라임, 그치? s 프라임이 바로 넓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니까 이게 18t 더하기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야 반지름이야? 이거 시간이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는 시간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반지름이 10cm일 때라고 주어졌거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가 주어졌는데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할 수 없잖아. 그럼 반지름이지. 그래서 반지름이 10cm일 때, 여기가 10cm일 때거든? 그렇지? 그럼 얘도 10cm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t는 얼마나 남지? 3초가 나오면 되겠지? 즉 반지름의 10cm라는 동급이 바로 시간은 3초가 됐다는 얘기야. 따라서 t는 3초가 됐을 테니까 그 3초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바로 그 3초들이 순간 넓이의 변화를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식을 이렇게 바꾼거려? 일반거려? t가 10cm, 반지름이 10cm인데 t가 3초일 때 그런 거 어렵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길이나 넓이, 부피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만 해줄 테니까 자, 7번 한 문제만 해줄게. 자, 7번 하나 해줄 테니까 그 옆에 너희들 빠르게 풀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매초 1cm의 속력으로 가고 있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20cm인 3분의 AB의 점 P가 매초 1cm의 속력으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구원의 넓이하고 S가 되고 15초의 S의 변화를 S 프라임 15로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지. 그렇구나. S 프라임 15라. 그러려면 사실 이게 길이를 잘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길이는 뭘까요? 매초 1cm면 T초에는 Tcm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여기는요? 20마스 T겠죠? 그지? 이게 매초 2의 속력이면 아마 여기 2T라고 쓸 거고 매초 3의 속력이면 3T라고 썼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원의 넓이 한번 구해보셔야죠.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반지름 길이가 필요할 테니까 여기의 길이는 2분의 T가 될 것이고 여기의 반지름 길이는 10-2분의 T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넓이를 잘 써보면 그 넓이에 쓰면 이런 식이 나오겠네. S는 2분의 T의 제곱 파이 이게 왼쪽 원의 넓이 오른쪽 원의 넓이는 2분의 10-2분의 T죠? 10-2분의 T의 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준비하세요. 2분의 T도 있죠, 그쵸? 15초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15 대입하시면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 옆에 풀어봐. 1번, 2번, 3번까지 한번 풀 수 있으면 풀어봐요. 3번은 닮음이다, 그치? 일차적으로 또 닮음 많이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연습해보도록 하죠. 이제 넓이든 부피든 간에 t에 대한 식은 식으로 문제야. 매초 1cm 움직인 것은 1t, 매초 2cm 움직이면 2t. 결국은 이제 길이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의 넓이 또한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걸 잘 미분하자. 그리고 t에다가 숫자 대입하자. 그럼 그 시간일 때의 순간 넓이의 변화를 나온다. 이해했어? 이거 정리한 다음에 잘 미분할 수 있죠, 그렇죠? 미분하시다 쉽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어봐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 그 단어 때문에 넓이나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t가 이제 탐 역사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미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원플리 나중에 상대로 부피 구한 거 같은 거죠. 부피 V의 관식 잘 쓰고 V 프라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나왔어? 설명을 잠깐 해준다면 나왔다? 자, 우리 생각해봐. 여기 저희 반지름하고 반지름비가 0.5cm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0.5t가 어딘가는 있을 거거든? 그치? 어디가 0.5t일까? 0.5t는 여기? 그치? 반지름비가 0.5t니까 여기가 바로 0.5t가 되겠네. 0.5t는 2분의 1라고 씁시다. 보통 계산할 때 분수를 바꿔주면 좋은 거 괜찮지? 그런데 우리 이 부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높이가 필요하죠, 그쵸? 이 높이가 얘를 필요했었는데 뭐 여기를 뭐 K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법이야, 그치? 여기도 무슨 T가 되는지 말면 돼. 근데 여기 10하고 20이라는 단어가 왜 주어졌을까? 저는 잘못이죠, 그쵸? 자, 높이는 뭐야? 반지름이 2분의 1 T면 높이는 1T가 되겠죠, 그쵸?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T가 됐을 테니까 이제 부피 구하시면 돼요. 맨날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를 해서 V를 구하고 그것을 미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다. 자, 여기 쌓면 된다. 잘 맞고. 반지름이랑 6이라 했죠? 반지름이랑 6이면 시간이 12가 되는 게 맞을 텐데. 부피 한번 볼까? 부피 VT는 뭡니까? VT의 양식은 민나비는 4분의 1 T 제곱 파이 곱하기 T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그죠? 정리해보면 12분의 1 T 세제곱 파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V 프라임을 구해줘야 되죠? V 프라임 T를 구해준다면 그 식은 4분의 1 T 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비가 6cm가 됐다는 것의 의미는 반지름비가 6cm?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 t가 됐으니까 2분의 1 t가 6cm가 되는 t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다 6번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12 대입하면 144. 144를 3으로 나눕시다. 몇 틀렸어? 2분을 안 했다. 아, 저런. 우리 옆하면 V가 아니라 VT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잘 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올려서 이제 부정적분 한번 해볼까? 이해됐지? 식 잘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자, 부정적분 225페이지 부정적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식이 좀 애매하니까 조금만 설명해 줄게. 자, 부정적분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적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된단 말이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예를
그래서 EX 더하기 1이 있어. EX 더하기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은 우리가 미분을 했거든?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숫자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그쵸? 얘를 미분해주면 얘가 되지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도대체 뭐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이쪽 방향 가는 거 이쪽 위로 방향 가는 것을 우리는 적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적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분해도 다 2x 더하기 2가 되지 그치? 근데 적분하게 된다면 여기서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통틀어서 이것을 C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오는 것을 미분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가는 것을 적분이라는 거야. 즉 그래서 미분은 여기서는 다른 거지. 도대체 뭘 미분해야지 2x 더하기 2가 되는지 우리는 추측하시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호 이 두 개의 값이 나왔을 때 적분하시오 그것을 말로 하기 힘드니까 좀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자, S를 좀 늘려놓는다는 그런 모양이야. 2x 더하기 2 2x 나중에 이거 빼먹는 학생인데 이것도 꼭 쓰셔야 돼요. 이게 2x 플러스 1을 적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른다? 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죠. 이걸 미분해야지 얘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정말 여러 개 될 수 있잖아. 통틀어서 그럼 뭐라고 쓸까? 적분상수 C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부정적분 뭐냐면 2x 플러스 2의 부정적분 이런 것들이 다 써서 부정적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그 부정적분 정말 여러 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더하기 C라고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것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다. 정말 마찬가지 식값이 다 달라지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우리 이것을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2x 더하기 2는 x제곱 더하기 2x 즉 2x 더하기 2를 적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기호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잘 보시면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런 표시를 써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를 2x 더하기 2의 부정적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은 동그라미 하나 치고 넘어갑시다. 저 단어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 fx의 두 번째 문장 잠깐 읽어보니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이메일 부정적분은 fx 동이 싫어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한 부정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fx의 부정적분은 사실상 엄청 여러 가지가 나오지.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분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C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어떤 부정적분을 하나 잡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gx, 라지 gx, 라지 fx 다 부정적분이 되는데 어떤 부정적분을 해도 그것은 상수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1차랑 2차는 차이가 안 나고 상수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정적분에 C를 더하게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4라고 해봐. 인테그랄 4는 뭘까? 도대체 뭘 미분해야지 4가 되니? 4x 더하기 c 적분상수. 자, 인테그랄 x는 뭐가 될까? 도대체 뭘 미분해야지 x가 되니? 2차식이었겠지, 그치? 2차식이 되면 2가 가볍게 튕겨 나오잖아. 그 2를 없애줘야겠지, 그치? 앞에 계속 뭐 볼까? 2분의 1 x 더하기 c. 괜찮죠? 그럼 역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c를 빼뜨리면 큰일 나요.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C를 뺐으면 마치 부정적분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사실 근데 부정적분 정말 여러 개거든요. 그죠? 적분상수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내가 고3 여학생 하나 가르쳤는데 남자친구한테 준다고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을 샀대. 시중에서 이제 초콜릿을 사서 그래서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예쁘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랬지.
아니 초콜릿을 어차피 녹였다 다시 만들 거면 똑같지 않느냐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렇게 T스러운 대답을 했는데 걔가 이제 F스러운 대답을 했어. 선생님 미분했다 적분하면 뭐가 생겨? 정분함수?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냥 걔는 문과를 갔어야 됐어. 걔는 수학보다 문과를 갔어.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게 정분함수구나. 미분했다 다시 하면 정분함수 사랑이 생기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어. 한 번에 이해가 안 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수한 여학생들 다시 만드는구나. 그랬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세수한 거 한번 보니까 잠깐 지울게. 자, 우리 이제 부정적분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보통 라지 fx라는 단어를 써. fx를 이제 적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fx가 있고 이것의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면 라지 fx가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의 단계를 fx에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좀 등급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fx를 만약에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어떨까? 그냥 원래대로 fx가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지? 그 다음에 이 fx를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면 어떨까? 그대로 fx가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등급이 다운그레이드 했다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있잖아. dx 이것은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는 그 기호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은 적분을 하겠다는 기호잖아, 그렇지? 근데 가로가 보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말이야. fx dx를 먼저 적분을 했거든. 적분했더니 그것은 대문자 fx 더하기 c가 됐을 것이다. 적분하면 c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미분할 거야. 미분해주면 상수 c는 사라질 테고 대문자 fx 미분해주면 소문자 fx가 나오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얘를 좀 약간 까부시게 된다거든. 적분하고 미분하고 까부시게 된다. 그 밑에를 잘 보니까 그 밑에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좀 약간 순서가 달라.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한다는 의미가 되거든. 근데 미분하니까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가 돼. 그렇지. 그것을 다시 적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제 미분해서 다시 적분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fx가 된단 말이지. 네, fx가 되는데 우리 뭐가 생겨? 상황이 생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적분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야. 결론적으로 본다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해주면 상수가 다 사라져. 그래서 육박스는 fx가 되는데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fx가 뭐예요? 그치. 아, 저번 시간에 저 초반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애들 다 찐가? 이거 웃기지 않아? 그치? 아무도 안 웃어. 그래서 나도 꼴찌면서 이게 안 웃긴가? 그래서 미분 한번 한다는 걸 접근했잖아. 그럼 이제 접근하고 시간 생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 좀 했어. 자, 이거 작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fx 하니까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 적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정도 되겠지. 그치? 그러다 다시 미분하니까 x제곱 되니까 굳이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지 말라는 소리야. 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했지. 그러면 x제곱 된다 그대로. 이해했어? 괜찮지? 다시 미분해주면 2x거든? 그 2x 다시 적분해주면 x제곱 c가 된다 그렇지. 근데 적분을 나중에 했으면 마지막에 c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괜찮죠? 이해가죠? 자,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과 성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샬라샬라 이렇게 나왔는데 필요 없고요. 넘겨서 그 실제로 접근할 줄 알면 돼. 한번 보자. 자, 인테그랄 1은 뭘까? 중경 인테그랄 1은 x 상황이 빠졌죠, 그죠? x 더하기 c예요. 그죠? 그래서 c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유민이 인테그랄 x제곱은 뭐가 될까? 일단 몇 차식일까? 2분에서 2차가 된 거지, 그치? 원래는 3차. x 세제곱 있겠네? x 제곱인데 미분해주면 3이 바꿔서 튕겨져 나왔잖아, 그치?
그 3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접근할 건데 어쨌든 우리는 x 세제곱이 있을 거야. 그치? x 제곱인데 3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잖아. 그치? 3을 바깥으로 튕겨 나오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러나서 뭐를 붙여주면 돼? 이 시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서 x 세제곱 뭘까요? 앞에 뭐가 있을까? 4분의 1 1제곱 더하기 시간. 괜찮지? 자, 이것은 좀 응용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이그젠플을 잘 보니까 야, 너도 뭐 이런 거 외울 거야? 모르는 거야. 뭘 외워? 자, 밑에 이거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이거 2차식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해간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귀찮잖아. 이렇게 만약에 세제곱이나 네제곱 됐으면 사실상 우리가 전개하기 좀 훨씬 힘들지. 자, 더 한다. 이것도 생각해봐. 얘들아, 도대체 얘 뭐였을까? 이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3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3분의 1이 붙겠죠. 그렇지? 이게 x 플러스 공미분 속미분 할 거잖아. 공미분 속미분 좀 1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더 붙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얘가 만약 2x나 3x였으면 공미 속면을 2까지 없애주는 것을 붙여줘야 될 거예요. 괜찮지? 어쨌든 이거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플러스 1의 5제곱 이거는 전개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2x 플러스 1의 몇 제곱이 있을까? 6제곱이 있겠죠. 그 6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6분의 1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미분해주면 6만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공미분, 속미분에서 2도 튕겨나오지. 그 2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곱해야 돼? 6분의 1도 곱하시면 된다. 왜? 6을 없애주기 위해서 6분의 1이고 공미분, 속미분에서 2도 튕겨져 나올 텐데 그 1을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도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죠? 반대 방향 생각해봐. 얘가 5차, 얘는 6차야. 6차씩 미분해주면 6하고 2가 튕겨나왔으니까 앞에 1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 옆에 부정적분의 성질. 그래서 너희들 저거 접근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빠른 세바퀴 부정적분의 성질. 자, 부정적분. 야, 우리 미분 다 쪼개지잖아. 그치? 적분도 쪼개지겠죠? 야, 뭐 증명이야. 적분도 다 쪼개진다. 오케이? 이 인테그랄 적분 같은 건 싹 다 쪼개진다는 소리야. 그렇죠? 괜찮지? 빼기도 쪼개진다. 근데 얘들아, 여기 뭐가 없어? 곱하기 나오네? 그렇죠? 사실 미분도 곱하기 잘 안 쪼개지죠? fx, gx 미분해주면 그게 f 프라임 x, g 프라임 x 되는 거 알잖아? 그렇죠? 적분도 곱하기 나온대요. 그렇죠? 자, 하나만 물어볼까? 이거 하나만 하고서 잠깐 쉬어. 곱하기에서 잘 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인테그랄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거 적분 하나 볼까? 여기서 만약 모양 아니야 저거? 저 적분하면 뭐예요? 뭘 미분해야지 얘가 되지? x 이거 미분하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x 미분해서 나타나는 실제 명시합시다. 총 900명 정도 말하게 됩니다. 자, 강화찬 시각 관상 갔다 오고 이어갈게요.